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4월 29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IB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BM이 최근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분야에서 계속 기초를 쌓아나가고 있고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IBM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기존의 컨설팅과 인프라 부문은 실적이 저조했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이 성장해주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1분기 매출 145억 4천만 달러보다 많은 164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고요. 올해 최소 4%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성적인데요. 다만 주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계획으로 인해서 정부 계약 중 15건이 보류되었다는 소식과 수주 잔고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상당의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급락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만회한 상황입니다. IBM의 펀더먼털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PE 비율, EPS, PBR, BPS 등의 수치를 봐도 매우 안정적이고 거품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500 근처까지 갔을 때 더 간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퍼나 EPS 같은 수치를 무시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당시 테슬라 주가는 거품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품이 많이 꺼진 테슬라의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도 테슬라의 퍼는 IBM 대비해서 4배 이상 고평가가 되어 있고 EPS도 IBM 대비해서 4배 가까이나 낮습니다. IBM이 상당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정부 예산 감축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은 크지는 않겠지만 IBM의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종목이고 특히 배당까지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는 IBM 주가를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IBM은 구글과 함께 현 시점 기준으로 초전도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요. 양자 연구 분야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2016년에 도입해서 구축하기도 했었고 127 큐비트 이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스프리라고 알려진 433 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했고 콘도르로 알려진 1121 큐비트 시스템을 향후 출시할 예정입니다. IBM은 단일 양자 컴퓨터가 아닌 모듈식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16,632 큐비트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 양자 기술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2개 이상의 양자칩을 연결하는 멀티칩 기술도 양자 회사들 중에서 최고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멀티칩 기술을 활용한 최대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BM은 최근 독일에 이어서 루마니아에도 양자 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보다폰과 협력해서 양자 사이버 보안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키프 퀀텀하고 양자 알고리즘 관련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일본의 리켄 연구소,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와 기관들과도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소식들도 업데이트를 하면요. IBM이 양자 오류 수정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냈는데요. 그로스 코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자 오류 수정 방법으로 10배 적은 큐비트 수로 동일한 성능을 내는 모듈식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하드웨어 레이아웃만으로도 효율적인 오류 감지를 가능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오류 부담이 거의 없는 양자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훨씬 간소화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BM은 최근 독일에서 아헨이라는 새로운 양자 시스템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IBM의 헤론 R3 프로세스가 제공하는 156 큐비트를 제공하는 양자 시스템이고 회사 측은 이 시스템을 독일 슈투트가르트 남쪽에 있는 유럽 IBM 퀀텀 데이터 센터, 퀀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BM의 127큐비트 이글 프로세서보다 오류 감소율이 5배나 더 적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독일 양자 기술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과 제약, 산업 엔지니어링 분야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큐노바 컴퓨팅이 앞으로 IBM의 키스키 펑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HIVQ의 양자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제약이나 화학 분야에 대한 복잡하고 고급화된 계산을 1000배나 빠른 속도로 정확도를 높여서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클래식 양자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큐노바는 이 서비스들을 다른 산업 영역에도 IBM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자 화학과 자동차 재료 분야에서 IBM은 이미 독일 보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요. 이 두 회사는 상당한 성과를 내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IBM은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운영업체 이온과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의 효율적인 관리에 양자 기술을 IBM과 함께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기도 한데요.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수만 가지 요인을 양자 컴퓨터로 분석해서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방법을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일본 회사 알박과 협력해서 초전도 큐비트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극좋은 냉각기를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공급망도 재편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 아이온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국방고등계획국 DARPA QBI 프로젝트에 아이온큐와 함께 IBM도 포함이 되었고요. 참고로 이 프로젝트에는 양자회사 중에서는 아이온큐 IBM 말고도 퀀티넘과 리게티, 아톰 컴퓨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미국 모더나와 백신 개발에 양자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체내에서 이동하는 m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슐화하고 질병과 싸우기 위해 세포의 지시 역할을 하는 mRNA를 최적화하는 데 양자 기술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츠하이머 극복을 위해서 헬스케어 전문 연구 양자 컴퓨터인 IBM 퀀텀 시스템 1을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알츠하이머 연구에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IBM은 인도 정부와 양자 컴퓨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양자 기술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결제 분야 상업 회원 조직 EPAA가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머니 2020 아시아에서 출범시킨 WGQSC 양자내성 암호화 조직의 HSBC, AP+, 페이팔과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보면 앞으로 3년간 IBM의 매출은 매년 4%, EPS는 매년 1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많은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AI, 클라우드와 같은 성장 분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 아마 투자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과 함께 초전도 양자 분야에서 최고인 회사인 만큼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IBM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